자, 역학 파트는 뭐 1년, 너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1년 동안 해야 돼, 1년 동안. 역학 파트 1년 동안 할 것 중에 요즘에 나오는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20번 문제에서 나오는 게 역학적 에너지. 이거랑 연계할 때도 있고 연계 안 할 때도 있어. 얘는 우리가 아는 게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하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2분의 1 mv 제곱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이 새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나눠질 거야.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용수철이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써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처럼 용수철이 지면에 있잖아. 이렇게 지면에 있을 경우는 당연히 이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얘를 쭉 밀고 와서 정지 상태까지 갔으면 운동 에너지는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유형 한번 볼게. 요런 문제 유형이야.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갖다 쓸 거예요. 왜? 외력이 없으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거든. 대신에 저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높이에 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서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여기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압축됐을 때의 값입니다. 근데 놨대. 놓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아마 요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끝까지 놓으면은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이 새끼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딱 놔서 얘가 여기를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까지는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대신 마지막 과정이 이거야. 여기에서 완벽하게 압축시켰을 때가 뭐 EX다라고 써 있는데 EX 완벽하게 압축시킨 다음에 손 놨어. 놓으면 얘가 팍 나갈 때 X만큼만 왔다고 칠게. 그럼 X만큼만 오게 됐을 때는 이게 다 있습니다, 이제. 그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왜? 나오고 있을 때 속력도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럼 결국은 똑같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기 때문에 최대 압축했을 때는 너랑 너. 그 다음에 압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너랑 미안. 이게 압축이 안 됐을 때 최대 압축됐을 때는 너랑 너. 요렇게 같아야 되고 가운데까지 왔을 때는 3개 더한 게 같죠. 그러니까 요 값, 요 값, 요 값이 다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때 설마 공식도 모르는 새끼는 없겠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모르면 나가 뒤져버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 x는 그냥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로 생각하시면 되고, 길이에요, 길이. 얘를 좀 유의있게 잘 봐야 돼. k 값. 얘를 용수철 상수다 라고 할 건데, 요 용수철 상수라는 k 값은 단위를 좀 잘 봅시다. 단위가 뉴턴 퍼 미터예요. 지금 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 나왔나? 여긴 안 나왔네. 문제 보면 용수철 상수가 얼마다라고 주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여기도 없고.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여기도 없네. 자, 주는 문제도 있고 안 주는 문제도 있긴 한데 주는 문제가 있어서 다 안 줬네. 여기 안 주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주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 없어. 이런 됐어. 이걸 알려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대. 만약에 이 정의를 잘 생각하세요. 100 뉴턴 퍼 미터의 정의가 뭘까? 항상 분모값은 무시해요. 무시. 내가 퍼라는 게 분수를 했잖아. 결국은 이 용수철 상수의 뜻은 1m를 압축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용수철 상수의 뜻은 1m를 늘리기 위한 또는 압축시키기 위한 힘. 결국은 만약에 용수철 상수를 100이라고 알려줬다? 근데 이 용수철을 0.1m만큼 압축시켰대. 그럼 들어가는 힘은 그냥 10N이에요, 그냥. 0.1m 압축, 0.1m 늘려. 상수가 100이면은 1m 늘리기 위한 힘이니까 그거에 따른 거리로 구하시면 돼요. 굉장히 좀 쉽게 상수에 대한 접근을 해야 돼. 자, 그런데 다시 5번 문제로 봅시다. 5페이지.
자, 일단 기본적인 문제이긴 해. 5번 문제는. 7번 문제예요. 5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맨 최대 위에 있는 지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가 쭈르륵 내려가면 당연히 이 지점에서부터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꽉 압축한 요 마지막 지점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지. 근데 외력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다 보존되기 때문에 너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팁을 줄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중요한 게 항상 거리 제곱으로 들어가. 거리 제곱. 그럼 우리는 이 값이 지금 2대 1인 거 알아. 2대 1인 거 아는데 거리를 제곱한 것만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계속 증가할 때 여기까지 압축했을 때랑 전체 압축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4가 돼야죠. kx 제곱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도 역학적 에너지 접근할 때 mgh 뭐 2분의 1 mv 제곱 이거 나중에 쓰잖아. 그럼 언제나 우리가 접근할 때는 몇 2라고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몇 2라고 할 때 항상 이제 2, 4, 2, 9, 2 정도로 잡아야 돼요. 왜? 거리의 B가 1대 2대 3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B는 1대 4대 9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거리를 몇 대 몇으로 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거리를 줬을 때 몇 2라고 했을 때 그냥 2라고 두면 막 분수꼴로 나오면 답은 나와. 근데 문제가 좀 더러워지니까 4, 2, 9, 2라는 걸 좀 잘 이해하면서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 보면 얘를 그냥 4, 2로 잡잔 말이야. 그럼 절반만큼 압축됐을 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밖에 안 남죠. 그럼 여기에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려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에너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되는 거죠. 오고 있으니까.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외력이 없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4E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높이가 절반이다. 높이에 대한 건 제곱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라는 얘보다 높이 절반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 B 지점과 이 D 지점의 운동 에너지의 B는 2대 3입니다. 운동 에너지 B가 2대 3이야? 그럼 속도 B는 몇 대 몇이야? 루트 2대 루트 3 이렇게 들어간다고. 오케이? 요런 식의 관점 잡으면 굉장히 쉬워져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5페이지에 있는 문제. 은규는 어디 갔어? 네. 은규 물리도 안 하는데? 가탕 버렸어 다? 아, 물리 안 하는 거나 원래? 아, 생명만 하나? 아휴, 기억이 안 나, 씨. 이제 다 된 거죠, 이제 기억보기. B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C점의 2분의 1배가 아니라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라고 하면 C점은 4E죠. 그럼 에너지 B가 1대 2면 속도 B는 1대 루트 2입니다. 항상 속도와 에너지는 제곱의 관계가 있다. 기억보기 틀렸고, 니은보기 D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탄성의 얘기한 위치 에너지.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가 같냐 이거야. D점은 같지 않습니다. 1대 3이에요. 틀렸고. A점과 E점 어느 지점이든 외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똑같습니다. 답은 그냥 디귿만 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페이지 있는 문제 풀어봐 한번.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 말고 뒤쪽에 내가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자, 굉장히 쉽게 풀어야 돼. 아까 한 대로 해볼게. 자, 최고점이 있다는 거는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A점에 여기 최대점에 있을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야 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쭉 내려오면 요 지점, 아직까지 용수철을 압축시키지 않았을 때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근데 얘가 쭉 밀고 들어와 가지고 EX만큼 가면은 압축 지점이 끝난대. 즉 정지야, 정지. 정지했다는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요거랑 요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지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요구하지 않을 거고 A점과 B점에 대한 관계를 봐야 돼. 외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A점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B점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같구나.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EX만큼 압축을 했을 때의 상황을 줬는데 X만큼 압축이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1대2란 말이야. 그럼 거리비가. 그럼 얘를 탄성 에너지를 2로 두란 말이야. 그래야 얘가 4, 2라고 해야 값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근데 지금 X만큼 압축, 이건 나중 일이고 지금 먼저 상태는 4, 2만큼이 탄성 에너지고 중력 포텐셜이 있을 거야. 그럼 내려가게 되면은 얘에서 압축됐을 때 얘 값이 얼마 나오냐? 이게 요거 두 개 더한 겁니다. 대신에 용수철 상수를 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 압축하는 것보다는 얘 압축하는 게 3배 힘들어. 결국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kx제곱인데 EX만큼 동일 길이 압축됐다. 그럼 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상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용수철 상수가 1대3, 그럼 얘는 12가 돼야죠. 결론적으로 12가 나와야 되니까 니는 8, 2입니다. 자, 이건 이제 고정이에요, 고정. 그때 X만큼 압축이래.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은 9, 2만큼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새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9, 2가 됩니다. 그때 여기에 압축되는 길이를 구하래. 그럼 12만큼이 있을 때가 2x만큼 압축됐다면 9만큼 있을 때는 얼마 압축되냐 이거네. 에너지의 비가 4대 3. 압축 길이의 비는 루트 4대 루트 3. 루트 4가 2x니까 루트 3x네요. 이게 답이에요. 답이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고 문제 풀면은 뭐 식이 많이 안 들어가요.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자, 일단 한번 해봐. 내가 그 다음 또 이거 설명할 내용이 조금 있어요. 자, 이건 뭐 문제 자체는 안 어렵습니다, 이거. 너네 여기서는 그냥 얘가 쭉 압축되면 압축된 길이에 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을 건데 팍 놨어. 놓으면 이제 쫙 나갔을 때 요 새끼가 마지막에 V라는 속력이 된대요. V가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야,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얘가
원래 압축이 된 다음에 손 놓으면 같이 가죠. 당연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튀어져 나갔을 때 운동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그냥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평형 위치, 자, 요것도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평형 위치부터 누른 길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분의 1 kl의 제곱 1이 되겠지. 얘가 손 떼는 순간에 팍 나올 때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서 그게 결국 얘 마지막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것만 이해 잘해. 이거 제일 많이 써먹을 거야, 이쪽 파트에서. 물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누른 상태에서 딱 손 놓으면 팍 나갈 때 니들이 아까 얘기했다? 속도가 어떻다고? 같다고요. 속도 같다고. 그럼 속도가 똑같으면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더해야 이제 전체 역학 운동에너지가 나올 건데 V가 똑같잖아. 그럼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 중에 이게 같고 이게 같단 말이야. A랑 B가. 결국 전체 운동에너지는 질량으로 분배받습니다. 잘 다시 들어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원래 2라고 봅시다. 2. 4라고 봅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 2면 팍 튀어나가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바뀐다고.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얘네 전체 운동 에너지예요. 그럼 전체 운동 에너지가 3대 1로 배분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만의 운동 에너지는 2가 되는 거고 얘만의 운동 에너지는 3, 2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튀어나갈 때 각각의 질량 B로 운동 에너지를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평형점이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 평형점이 뭐냐? 자, 평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은 압축도 늘어나지도 않은 점이에요. 자, 용수철이 원래 요만한 용수철이 있대. 요 지점에 그냥 가만히 물체를 딱 두면 이 물체가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근데 평형점에서부터 늘리거나 압축을 하면은 이제부터 이제 용수철 손 놓으면 움직이는 거지. 그럼 봐라. 압축했대. X만큼 압축했대. 평형점부터. 그럼 손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평형점을 지나서 가다가 다시 일로 당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리2에서 이제 단진동이라고 합니다. 단진동. 이 운동이 계속됩니다. 마찰이 없으면. 왜? 최대로 압축됐을 때까지 X만큼 압축됐으면 다시 평형점을 지나서 최대로 늘어난 길이도 X가 돼야 돼. 그래야 탄성 포텐셜이 똑같지.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상수가 똑같으면 당연히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가 똑같다고. 그게 평형점으로 붙어야. 그럼 평형점은 압축도 늘어나지도 않았다며. 그럼 평형점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오케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압축도 늘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결국 평형점은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결국 최대 압축됐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 요렇게만 식을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식을 본다면은 그냥 요게 4m이 될 뿐이야, 이게. 그래서 그냥 V에 대한 관계식 빼면 답이 나와요,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중요한 거는 평형점인 압축도 늘어나지도 않은 지점이기 때문에 평형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만 잘 이해합시다. 자, 문제를 약간만 바꿔볼게,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A는 용수철이 아니야 걸어놓은 거고, B는 그냥 용수철 A 쪽으로 접촉한 느낌인 거야. 근데 팍 압축한 다음에 놓으면 B는 나가버리죠. 그럼 문제, 이제 A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압축할 거야. 용수철의 압축이 다시 된 길이는 얼마일까? 지금 문제에서. 용수철이 최대로 다시 압축될 거 아니야? 최대로 압축된 길이가 얼마일까? 아까 다 한 거잖아. 2분의 L이겠지. 어? 원래 최대 압축은 4, 2만큼의 탄성 에너지라고. 근데 얘를 딱 손 누는 순간에 1대3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얘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2에 해당하는 것만 다시 오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가 4, 2에서 2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럼 얘를 최대로 압축시키는 길이는 탄성 에너지가 4대 1이기 때문에 길이의 B는 2대 1이 돼요. 그래서 원래 L보다는 절반인 2분의 L밖에 압축을 못 합니다.
이 정도까지 개념만 잘 잡으면 문제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넘기고,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문제가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자, 일단 먼저 푸세요. 문제는 쉽게 풀어야 된다. 11페이지. 자, 먼저 지금 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 돼요. 역학 파트 풀 땐. 외력이 있니 없니 지금? 외력이 없어요. 내가 인위적인 힘을 줘야 돼. 지금 내가 손을 놓은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야. 외력이 없다는 건. 야, 그러면은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제 외력이 없으면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야. 연결되어 있는 실 전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 새끼와 이 새끼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더한 값이 0이 됩니다. 그럼 결국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야.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근데 요 새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든 증가든 없어요.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대신에 얘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네. 대신 하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하죠. 지금 문제에서 손을 놓으면 늘어나잖아. 그럼 늘어나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거는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은 평형점이 0이에요. 결론, 조금이라도 늘어나거나 압축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탄성이라는 정의를 알아야 돼. 탄성이라는 뜻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늘어났으면 탄성력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되돌아가려는 방향. 근데 얘를 압축시켜봐.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탄성력의 방향은 항상 평형점으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식을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랑 같다. 물론 절대값이 같은 거지만 아니면 같은 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감소된 에너지랑 증가된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요거 운동 에너지 증가는 속력 똑같죠?
그럼 결국은 속력에 대한 게 같으면 질량의 합으로 전체 운동의 증가량을 따지면 됩니다. 그럼 난 감소된 거 증가한 거 똑같다고 해볼게. 요거 감소된 건 얼마냐? 얘만 감소죠? 그럼 OMGH, O, 중력가속도 10이고 높이가 0.1m만큼 얘가 이동했으면 얘도 0.1m 내려가야 됩니다. 요게 감소된 총량. 그러면 이 증가된 총량은 운동에너지 총량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전체 질량 6m이죠. 6kg. 6이에요. 속도 이게 V제곱이잖아. 여기에다가 탄성 에너지만 더하면 되겠네. 근데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kx로 제곱으로 구할 거니까 k 값이 좋죠? K수가 400. 에다가 여기서 이제 정체 거리 제곱한 거 V값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지만 이거보다 당연히 어렵게 나온다고. 자, 이제부터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래프 한 개 그릴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심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 그래프를 쓸 거다. 이제 세로축은 합력이에요. 합력. 가로축이 거리야. 근데 이 거리의 뜻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축 플러스 축, 즉 이 점이 거리가 늘어나지도 않은 평형점입니다. 평형점. 그리고 항상 그래프를 요렇게 그릴 겁니다. 이제 무조건 이렇게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요 기울기 값은 상수입니다. 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좀 이따가 내가 이 문제는 안 해. 심화 문제 풀 때 요걸로 풀 건데 여기서 일단 공식을 왜 사용하냐면 면적 값이 나올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합력에다가 거리 곱한 거네. 그럼 FS입니다. 이제 W는 FS야. 결국은 이게 알짜임이 한 일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합력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얘를 만약에 손으로 밀었대. 그럼 얘를 막 밀면은 내가 내린 힘이 이 힘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물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지만 내가 얘 잡고 이렇게 빡 내려버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의미 없는 겁니다. 이제 잡고 내려버렸어. 어쨌든 간에 얘를 자꾸 빡 내려버리는 순간부터는 얘에게 작용되어지는 전체 알짜임으로 움직인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다. 알짜임이 한 일 또는 외력이 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지금 외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외력만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고?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변한 것만큼 탄성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이제 잘 외워. 요게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요게 어쨌든 최대로 지금 뭐 압축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문제 유형으로 그래프 그려서 많이 풀 거야. 한번 해볼게. 너희들이 먼저 한번 접근해 볼래? 12쪽. 자, 이거 문제 어렵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좀 어려운 유형, 심화 문제예요. 잘 생각해서 풀어봐. 자, 이거 너네 아직까지 이 용철 문제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건 힌트는 좀 줄게. 지금 문제를 잘 보시면은 요게 그냥 용철이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을 때부터 X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 물체를 여기다 올려놨다? 근데 물체를 올려놨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나 지점의 그래프에서는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질량 M인 물체를 올려놨더니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대. 자, 항상 내가 역학 파트 할 때 정지가 제일 중요하댔어. 정지하는 거는 무조건 힘의 합력이 0이 됩니다. 그럼 합력이 0이 된다는 뜻은 지금은 위에 쪽, 아래 쪽이 같다는 거죠. 그럼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이게 mg밖에 없어요. 그럼 위쪽으로 이제 떠받치는 힘이 중요하잖아. 그게 얘를 위로 올려주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2분의 1 kx 제곱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야. 그냥 f 값으로 대입해. 근데 여기서 이제 f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용수철 상수에다가 몇 미터 밀었냐? 여기 이제 F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수의 뜻이 뭐였냐? 뉴턴 퍼 미터였잖아? 분수꼴로 표현하면 뉴턴분의 미터란 말이야? 그럼 미터라는 게 여기 이제 미터 이거야. 이동 거리. 그러니까 이게 약분되니까 뉴턴밖에 안 남아요. 오케이? 그래서 F 값을 정의할 때는 KX라고 합시다. KX. 요렇게 해서 힘의 크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얘를 상수가 얼마라 했냐? 압축된 길이 K값. 다른 거 그냥 아예 없네요. 그냥 상수값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이제 K야. 여기에다가 X 대입하시면 D죠. 자, 내가 이거 힌트를 준다 그래서 푸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니들은 이 K값에 상수에 대한 식을 먼저 세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상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상수에 대한 걸 문제에서 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줄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도 KD가 mg가 되기 때문에 K값으로 돌려놔야 돼. 일단 K가 D분의 mg구나. 이걸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평형점 뭐 관계부터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걸로 뭐 2분의 K 뭐 용수철 상수랑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 요걸로 풀 거란 말이야. 그때 K값으로 이걸 대입시켜 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니네 문제 풀 때는 K값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정립하는 게 첫 번째야. K값을 먼저 따져준 다음에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가 어느 지점에서든 보존될 거니까 어느 지점에선 어떤 에너지 더한 거, 어느 지점에선 뭐 더하고 뭐 더하기 하면은 용수철 상수값을 2분의 KX의 제곱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때 K값을 여기서 대입해 주면은 문제는 풀립니다.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으니까 한번 일단 해보세요.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단 이 문제가 21년도 문제라는 게 더 큰 문제야. 문제는 진화됩니다. 21년도 문제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제 25년에 나올 문제들은 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역학 파트를 많이 안 건드는 이유가 이런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1년 과정이에요. 1년. 너희들 1년 동안 해야 돼. 근데 뭐 어떻게 뭐 2달 만에 이걸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냐고. 힘들죠. 자, 일단 한번 해볼게. 뭐 답을 내신 분은 잘 했고 답을 못 내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 물체를 올리지 않았으면 이게 압축되거나 그럴 리가 전혀 없어요. 이 상황 그대로야.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야. 얘를 올렸어. 올렸더니 이만큼 압축됐대.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K 값을 이런 식으로 빼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밀었어. 압축. 더 압축한 길이가 2D만큼. 그럼 최대로 압축되면 지면을 여기로 생각해야지. 여기로 지면 잡으면 안 되니까. 여기가 지면이면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돼. 이걸 지면으로 잡아버리면 야 여기 거리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연기할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최대한 쉽게. 항상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표현된 장소부터로 생각하면 요 지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손 놔봐. 손 놓으면 얘가 팡 이제 올라간다고. 팡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얘를 2분의 D만큼 압축시킨 겁니다. 그럼 2분의 D만큼이 압축돼서 최대 압축의 정의는 최대 압축의 정의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관점을 잡으면 돼. 여기와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 물체에 작용되어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고. 그럼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게 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죠. 그지?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인데 당연히 얘가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감소해야 되는 게 있어야죠. 그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겠지. 오케이? 관점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요 지점이든 얘를 최대로 올린 요 지점이든 속도가 0이에요. 최대 압축이야.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근데 얘 입장에서만 내가 본다면 이 시계는 분명히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올라갔다는 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만큼이 감소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니까. 오케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식을 두세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만 찾으면 mgh니까 mg까지 됐고, 높이 여기서부터 높이를 봐야 돼. 이제 이렇게 증가한 거니까 2d에다가 d에다가 x에다가 이만큼 더 압축한 거야. 여기 다 더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증가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돼. 그럼 3d에다가 2분의 d면 2분의 7d 에다가 x까지 포함돼야죠. 요게 이제 증가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럼 감소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요게 이제 압축된 게 2d에서 2분의 1d밖에 안 됐다고. 그럼 2d에서 2분의 1d의 제곱을 뺀 값이 감소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니야? 니네 생각 이렇게 해봐. 얘랑 얘를 위로 움직였다고 하지 말고 옆으로 봐봐. 2d만큼 눌렀어. 꽉! 쭉 2분의 2d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지금 압축된 게. 그럼 왜 여기서는 많이 압축됐고 여기서는 많이 압축 안 됐냐고. 오다가 마찰해서 손실됐겠지 뭐. 그게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가 최대로 압축된 게 2분의 1 K가 최대 압축된 게 2D제곱이니까 4D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압축된 게 2분의 1 D제곱이니까 4분의 1 D제곱.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감소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돼. 자, 근데 큰일 날 뻔했다. 4D제곱이 아니죠? 요렇게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누른 거지. 자, 여기 x는 평형점입니다. 평형점. 그러니까 평형점으로부터만 봐야지. 3D 제곱에서 2분의 1D 제곱 이렇게 빼야겠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구했잖아. KD가 mg니까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 K 값을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 이제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제 감소된 에너지와 증가된 에너지의 합으로 x 값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x 값을 구해보세요. x 값 구해보면은 8분의 7d가 맞습니다. 니은보기가 8분의 7d 맞아. 이거 그냥 식 그대로 써. 집에 가서 해봐. 한번 다시 해봐. 답 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니은보기 아니라고. 이 디귿보기라고. 디귿보기. 디귿보기를 드디어 이걸 써먹어야 돼 이제. 자, 너네 디귿보기 봐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EmgD다. 자, 문제를 딱 봐도 2분의 1 mv 제곱으로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속도를 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을 풀지 말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풀어라라는 거야.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수업이야. 오늘 1교시 때. 지금 여기 가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이건 뭐 우리가 구했어. 8분의 7D라는 거. 이것도 뭐 됐어요. 내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여기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봐. 지금 나에서 다는 내가 인위적으로 누른 겁니다, 이게. 나는 원래 움직이지 않았어.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최대로 누른 거야, 다는. 그럼 최대로 눌러버렸을 때 힘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야지. 근데 분명 이거 따질 때 합력 계산했어, 합력. 자, 힘이 일단 아랫방향으로 얼마큼으로 눌렀냐? 누른 힘이에요, 힘. 힘. F는 MA. 근데 내가 눌러준 힘으로 합력이 한 1, W 값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합력이 한 1, FS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랫방향으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mg만큼 힘이 있고 위쪽 방향으로는 kd만큼 올려주는 탄성력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얘를 이만큼 추가로 더 밀었단 말이야. 그럼 F 값은 합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KD로 올리는 거 똑같아. 이거 어차피 MG야 이거. 얘랑 똑같으니까. 근데 아래쪽으로 이만큼 더 밀었잖아.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가해준 얘가 ED예요. 그 다음에 얘 W는 어차피 내가 가한 힘의 크기인데 이게 합력이에요, 합력. 그럼 이 합력만큼 ED만큼 움직이려면 얘가 E, K, D만큼 움직여야 된다고. 내가 움직인 게. K 상수에다가 ED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럼 결국은 아랫방향으로 EKD랑 MG가 있는데 이게 MG였잖아? 그럼 아랫방향으로 3MG가 되는 거야. 그럼 위쪽 방향으로는 KD, 즉 MG만큼 있으니까 합력은 아랫방향으로 EMG입니다. 요게 이제 합력이에요. 이걸 구해야 돼요, 합력을. EMG만큼이 합력이고 마지막 요건 상수인데 얘는 의미 없고요. 얘가 거리라 그랬어. 그럼 거리가 얼만큼이라고? 지금 내가 인위적으로 당기거나 압축한 거리. ED. 그럼 면적 구해보세요. 면적이 얼마냐?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EMG 되죠?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문제가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최대 운동 에너지는 EMGT입니다. 요걸 너네가 좀 이해를 잘 하고 문제에 접근을 많이 해 봐야지만 요게 풀려요. 이걸 하셔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심화 문제가 풀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풀 건데, 자, 요거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해 볼게. 잘 봐. 자, 어찌됐든 우리는 합력과 길이를 알면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게 합력이 한 1이라고 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되거든? 똑같이 풀어볼게. 지금 원래 길이가 L0예요. 근데 손 놨어. L만큼 왔대. 야, 이러면은 최대로 늘어난 길이가 얼만큼일까? 어차피 우린 이걸 해야 돼. 여기서부터 올 건데 중요한 거 요게 얼마인지 요거만 따지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 합력인데 합력은 지금 뭐 있냐? 얘에게 적용되는 힘. 이건 얘밖에 없어요. mg는 굉장히 쉽게 나온 거야. 길이만 알면 돼. 길이. 야, 길이가 그럼 얼마일까? 이해를 잘해야 돼. 자, 문제 읽어볼게.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 제일 중요한 게 원래 길이에요. 즉 가에서는 압축도 늘어나지도 않은 거야, 이거. 가의 L0가 평형점입니다. 이해 잘해야 돼. 근데 얘를 잡고 있다가 손 놨어. 그럴 때 늘어났을 때 L까지 갔대. 그러면 최대로 늘어난 길이를 L이다. 이러면 안 되죠? 얼마야? L-L0네. 라고 해도 안 돼요. L-L0까지 해서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와 여기로 왔다 갔다 하죠. 다시 잘 이해해봐. 야, 이게 5m라 해봅시다. 얘가 10m라 해볼게.
그럼 결론은 5m가 평형점이야. 그럼 내가 손 놨을 때 10m까지 늘어났다 이거야. 그럼 10m까지 늘어놓은 게 5m가 최대 압축, 최대 뭐 증가 이렇게 되면 내가 평형점으로부터 몇 미터를 왔다 갔다 할 거냐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이거의 절반만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L-L0 이렇게 됩니다. 이제. L-L0는 최대값이고 그 최대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평형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아까 얘기했던 5m야. 그 평형점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의 절반이 2분의 L-L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면적 구하면 이게 또다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문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이 문제랑 거의 흡사한데 요것도 이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라도 과정을 해봐야 돼요. 한 번 해서 이게 되면 니들은 천재지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형을 따질 때 이 그래프를 좀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내 해설제도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연력학이랑 상대성 이론도 오늘 해야 돼. 쉬었다 합시다.